이효리하고 엄정화를 갑자기 꺼내셨네요, 이름을. 혹시 도와주셨나요? 이효리 씨가 도와준 거죠. 오. 간접적으로. 오. 제가 직접적으로 이효리 씨는 정말 1도 연관되어 있지 않고요. 뭐 이효리 씨를 한때 잠깐 뭐 네. 그때 워낙 인기가 좋았을 때 이효리 씨의 뭐 음악을 순수하게 뮤직비디오는 본 적이 없고 음악만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몇 번. 굳이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근데 지금 이제 재활 벌써 4번째라고요. 신세를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들 또 그다음에 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마침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건 전혀 아닌데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원치 않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재활치료를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료를 올려주신 거 보면은 재활 치료를 이것저것 하시는 거를 넘어서 재활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내고 이길까 생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보자. 여기서 모든 걸 다 해보자는 건 물리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마침 3월 달에 한참 병원 있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주식의 열풍에 휩싸였을 그렇죠. 때였죠. 누구나 다 이렇게 주식에 뛰어들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았을 때였고 저는 또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면서 약간 가지고 있었던 비자금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네. 예, 그것들을 거기에 쏟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아파서 몸져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죠. 대신에 그 돈을 몽땅 그때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은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 스스로를 재활하는데 다 쏟아보겠다. 다 써보겠다. 최근에 그러면은 재활 관련돼서 예.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나 새롭게 알게 되신 게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시작할 때 왜 뜬금없이 이효리 씨 얘기를 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셨을 거고, 이효리 씨가 한 1, 2년 전에 엄정화 씨가 이효리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한 그게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서 CST라는 요법을 받고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CST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면 꼭 용어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두개천골요법이라고 해서 뭐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두개골 뒤쪽에 있는 이 부위하고 청골은 꼬리뼈가 있는 데가 청골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사실 비어 있는 걸로 여기잖아요. 뇌 척수액만 있어서 점성 있는 물질 같은 것만 들어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사지 같은 걸 통해서 좀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안정을 시켜주게 되면 심리적인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육체적인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뇌출혈을 겪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뭐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 잘 못 자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줬고 그거를 이효리 씨가 엄정화 씨한테 본인이 겪어와서 해보니까 되게 좋다라고 해서 엄정화 씨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줬고 엄정화 씨가 지금도 아마 계속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받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 하고요. 최근에는 딘딘도 거기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딘딘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제가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으니까요. 지금 시작한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그 드라마 보셨어요?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튜버가 이제 불륜이 있는데 김혜수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김혜수 씨 남편이 불륜이 있는데 어디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홍보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은 차원은 좀 다르긴 해요. 이제 이효리 씨나 엄정화 씨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은 그냥 유명 연예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좀 가졌던 분들이었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자기를 좀 뭐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찾았던 것이었고 저도 사실은 모르고 갔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었는지 모르고 예, 그리고 거기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2-3명만 가는 그 조그만 곳인데 거기 가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그럼 요 CST 예. 두 개 청골, 이 무서운 저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섭지 않다니까요. 아, 그래. 이름은 네. 너무 무서워요. CST 이게 두 개 제가 청골. 좀 얘기하다가 치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하고 물리치료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타투를, 문신을 왜 불법이라고 했냐면, 이 침습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침을 찌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뭐 어디를 꺾거나 해서 다치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무서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이런 정도의 마사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법이라고 요법이라는 겁니다. 치료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 받으시면 어땠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뭐 뇌출혈을 겪었다든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좀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각자 어떤 뭐랄까 효과를 얻는지는 조금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푹 잘 수 있어요. 그거 받고 오면 그날 저녁. 받는 과정이. 아, 받는 과정에. 받는 과정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아주 깊은 수면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마사지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추나 같은. 예, 추나 같은 비슷한 그런 거. 근데 그래서 그렇게 깊은 수면에 빠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자기 몸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도 좀 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사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이제 개발한 거는 유럽 쪽에서 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럼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어떤 분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하는 것처럼 게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잘 안정이 안 돼가지고 특별 아주 불면이 심각하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신체적인 마사지가 아니고 예민하다거나 그쪽에 그쪽에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그쪽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제가 갔던 곳 말고도 뭐 한의사 분이 하시는 것들도 있고 물리치료 하신 분들이 따로 그걸 이제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름아름으로 또 찾아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기왕에 지금 좀 전에 이제 교감신경, 비교감신경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치료도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비인후과 병원인데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관해서는 좀 특화해서 하는 병원을 좀 찾은 거예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중병에 얻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얘 살려놨어 하면 거기서 끝인데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대학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 지금 곧 죽으려는 거 살려놨으면 됐지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큰 덩어리진 그쵸. 일들을 하는 느낌이고. 예, 근데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풀어주는 그런 병원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각자의 질환에 따라서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시는 게 TV 같은 거 보고 오해하시는 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딱 하면 그때부터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알아서 그냥 집수도 뒤지고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같이 열심히 뭔가를 해줘야지 결과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제 몸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한 곳을 찾아가지고 저는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뇌출혈 재활과 관련한 부분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도 잠을 푹 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못 자셨는데요? 한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4-5번 정도씩 깼었어요. 아. 예. 그걸 좀 먼저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병지를 낫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잖아요. 네. 빨리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을 돌려놓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또 모든 사람이 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최소 1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낫고 싶어져 한다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바람은 없어요. 사실 원래는 그런 시도를 약간 하려고 했다가 몸이 조금 다시 아플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뉴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 그 대한뉴스 말고 다른 방송은 아예 다 중단했어요. 다 중단했고 변호사 업무는 상담만 하고 있고요.
그건 상담은 제가 멈출 수는 없고, 그 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브이로그를 시작한 거, 그거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 나머지는, 그리고 뭐 재활이면 재활, 아니면 자기 수련이면 수련 내지는 쉬고 있는 그런 기간인 거고,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급하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한번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걸 하다가 그냥 운 좋으면 좀 더 좋아지고 이렇게 살까? 그 중간 지점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해보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에선 그때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정도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1년치입니다. 네. 그래서 브이로그를 할 수 있는 것도 1년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제가 돈에 쪼들리게 되면 우리 테드 PD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많은 광고와 후원과 기타 등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 끌어내.